전 세계를 통틀어 무릎에 시행되는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인대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입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1만 명 이상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경험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파열의 정도나 활동량, 나이 등을 고려하여 치료법이 달라지나 한참 활동하는 나이에서의 급성, 또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축구, 농구, 스키 등의 체육 활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게 되지만 외상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다치게 되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비교적 길고 재활기간 후에도 일상생활 및 단계별 운동까지 여러 고비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처음에 수술이 잘 되어야겠죠.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끊어진 인대를 봉합하는 게 아닌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재건술을 하는 이유는 봉합을 한 인대보다 장기적으로 모았을 때 더 튼튼하고 그래서 재파열이라든지 무릎의 불안정성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을 앞뒤로 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회전을 할 때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다칠 때 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꺾이고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닌 회전력이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서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재파열이 되지 않고 운동 각도가 잘 나와야 하며 무릎 주변에 근력이 생기고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어야겠죠. 단순히 재건 수술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닌 잘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잘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겠지만 실패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위의 조건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재파열을 줄이고 무릎 각도가 잘 나오며 운동을 해도 충분한 안정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의 방식은 이중가닥과 단일가닥 중 단일가닥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단일가닥의 십자인대 수술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인대를 봉합하는 게 아닌 새로운 인대를 넣는 재건이라고 했죠. 새로운 인대를 넣기 위해서는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인대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위치해 뼈에 터널을 뚫어 인대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은 대퇴골, 즉 위의 다리뼈에 터널을 뚫는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대퇴 바깥쪽에서 관절 안쪽으로 뚫는 방법, 두 번째로 경골, 즉 아래 다리뼈의 터널을 이용해서 대퇴 터널을 뚫는 방법, 세 번째로 관절경 전 내측에 추가적인 삽입구를 통해서 대퇴 터널을 뚫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지금도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어느 하나의 방식이 아주 우월하게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자마다 익숙하고 환자들의 경과가 좋은 수술 기법이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더 좋거나 또 더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방식이 고안된 이유는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 재건한 인대가 놓이고자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이대희 교수님 지도하에 제1저자로 쓴 메타 연구를 보면 관절경 전 내측에 추가적인 삽입구를 통하여 수술을 하는 방식이 경골의 터널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임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연구 중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16개 연구 386건의 수술 결과를 메타 분석 그리고 메타 회귀 분석을 시행했던 논문인데요. 임상 지표와 무릎의 안정성 검사에서 전 내측 삽입구를 이용한 수식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전 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으로 재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 모두 무릎 관절에서 아래 다리뼈와 위의 다리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열된 인대를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서 형성되어 있던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임상 결과가 좋지 않거나 결국 재파열로 이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의 인대를 삽입하려는 연구가 많고 그래서 수술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저는 해부학적 터널의 위치를 만들 때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결실이 여러 SCI 논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수술 전에도 MRI 검사를 하지만 수술 후에도 MRI나 CT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재활을 할 때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항상 bifurcate ridge라는 대퇴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찾고 무릎을 굴곡한 상태에서 내측과 외측 삽입구에서 여러 번 대퇴 터널의 위치를 확인해 본 후에 터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제가 이러한 루틴은 절대 생략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쓰이는 인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햄스트링 인대를 일부 제거하여 쓰는 자가건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본인의 인대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타가건을 쓰는 것에 비해 추가적인 금액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다른 힘줄을 떼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원래 힘줄을 손상해야 된다는 점과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 그리고 만약 삽입하기 적절하지 않은 길이나 두께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타가건은 다른 사람의 인대를 전터치하여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체, 아킬레스건, 슬개건, 그리고 경골건 등을 이용합니다. 장점은 자가건에 비해서 수술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미 전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굵고 강한 인대를 실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가건에 비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대퇴 터널 수술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어느 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교과서에 이 인대를 꼭 이용해서 재건을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고 여러 방식을 통해 재건을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쪽 아킬레스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수술할 때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 두꺼운 인대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쓰기 때문에 재건 수술을 할 때 굵기나 길이가 부족한 인대를 쓰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재파열 수술과 같은 어쩔 수 없이 굵은 인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경골건을 이용하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합니다. 뼈가 붙어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깔끔하게 이식인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도 상처 관리와 감염 관리를 해야 하고 일정 기간의 고정 기간 후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며 목발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는 다리를 디뎌야 하고 근력과 고유 감각 수용체 회복을 하여 균형 감각과 순발력 등의 재활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에서 대략 1년의 과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 그리고 인고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곁에서 함께 힘이 되고 같이 이겨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 후 1년이 되었을 때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기준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두께가 80% 정도 되면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1년 동안 수술한 다리의 어떤 기능적인 회복이 더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의료진과 치료사 그리고 환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수술을 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끝이 날 때까지 잘 돌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기까지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